네, 경마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진아입니다. 자, 12월 첫째 주 12월 6일 예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는 6경주였었고 오늘은 7경주입니다. 조금 그 토요일자보다 재미가 없어요. 재미가 없다는 건 뭐냐면, 어떻게 재미가 없냐? 어려워요. 어렵다라는 건 뭐냐면 분산 배팅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경주들이 많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거 돈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프로 갬블러들께서는 쉬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중에 그러니까 쉬라는 건 무슨 얘기냐면, 내 게임이 아니면 좀 쉬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 그냥 1 놓고 2, 3, 4, 5 사고 또 1 놓고 7, 3복승식 뭐 이런 막건은 사지 마시라고요. 이건 막건 뭐 어떤 분 옆에서 뭐 막건 사시를 보니까 옆에 분이 뭐라 그러시더라고요. 막 눌러 써대니까는 그렇게 사가지고 그게 환수가 나옵니까? 내가 할 얘기는 아닌 것 같고요. 자, 1경주 예상 들어가겠습니다. 12마리 출전해 있고요. 1000m입니다. 국내산 6등급. 그냥 이런 거죠. 이제 2번 환상의 도약입니다. 환상의 도약인데, 제가 나중에 다시 얘기할게요. 이 환상의 도약이 지금 골막염이 나왔어요. 골막염인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이들의 성장통이다. 아이들 보면 이렇게 우리 예전에 의사들이 그런 거 이렇게 크면은 뭐 다리 같은 게 이렇게 늘어나면 아프다라고 애들이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건데,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그렇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운동을 좀 심하게 하면은 뼈를 감싸고 있는 막에 염증이 생기는 겁니다. 약간 이렇게 부풀러 올라와요. 근데 요거는 쉬면 한 달 정도 쉬면 한 20일에서 30일 쉬면 요거는 나아지는 거예요. 나아져. 크게 앞으로 경주의 지장을, 그러니까 얘가 커가면서 앞으로 어떤 그 골막염 여파는 한두 달이면 없어진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구절이나 건 이런 거는 영원히 가요. 영원히 갑니다. 요배통 이런 것들은 영원히 가는 거기 때문에. 근데 이 환상의 도약이 골막염 때문에 조교를 못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오늘 아침에 동절 선수께서 보시니까 이게 또 만만한지 구보를 2바퀴를 하더라고요. 오늘 같은 날 구보, 그러니까 경주 전전날 구보 2바퀴 한다는 거는 이건 해보겠다라는 의지거든요. 선행을 가보겠다, 뭐 이런 의지로 받아들이시면 돼요. 원래는 오늘 같은 날은 그냥 금요일 날은 보통 대부분 그냥 속보 1바퀴라든가 더 많이 타면은 구보 하나 더, 이렇게 딱 맞습니다. 물론 간간히 좀 몸이 무겁거나 그러면 스포도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훈련을 다 해놨기 때문에 이게 기본이라는 얘기죠. 기본 패턴이라는 얘기인데, 오늘 구보 2바퀴를 더 탔다는 것은 골막염 때문에 세게 놔주지는 못하겠고, 그걸 대신할 수 있는 조교가 뭐냐? 구보를 한 번 더 가자, 그 얘기입니다. 선행을 나서면 그 골막염 여파가 얼마나 미칠지 그거는 말도 몰라요. 말도 자신도 모르는 겁니다. 어차피 여기는 천년강자도 이제 발 꺾어서 쓰는 마필이죠. 이거 지금 예전에 문세영 기수 아니에요? 문세영 기수 누가 탔죠? 어른이, 승환이, 완식이 문세영 기수 탔던 것 같은데, 그러고 못 왔던 마필이에요. 이 마필이 왜? 발을 허우적대잖아요. 얘는 꺾는다기보다 막 허우적거리고 뛰어요. 아주 그 액션이 커요. 아까 그 스트롱샤인 같은 경우는 액션이 이렇게 발발발거리죠. 작잖아요. 430kg밖에 안 나요. 얘는 큰 데다가 발을 꺾으니까 어떻게 허우적. 그러니까 쭉쭉쭉 나가는 게 아니라 허우적대야. 그렇게 뛰는 겁니다. 얼마나 힘이 드니까 남들보다 힘들어. 거기다 높이 뛰어. 그러니까 힘을 더 빨리 쓸 수밖에 없죠. 그래서 결정력이 없는데, 여기서 그러니까 어제 우리 선수 김병철 선수께서 못 믿겠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그다음에 5번 세라킹은 휴양인데 선행을 가. 이렇게 불안한 마필들을 갖고 배팅을 해서는 프로 갬블러가 될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 경주로 하겠습니다.
자, 12마리 출전해 있는 이경주입니다. 일단 예를 하나 드릴게요. 미스터 정한입니다. 미스터 정한. 얘는 여러분들 기린 있지 않습니까? 기린을 조금 축소해 놓은 그런 자세? 체형도 체형이지만 주행 자세도 거의 그래요. 주행 자세도 기린처럼 이렇게 높이 가요. 그다음에 그 기린이 그 우연히 제가 유튜브인가 어디서 보니까 기린이 이 사자를 때리더라고요. 때리는데 보니까 발을 그 큰 발을 이렇게 때리더라고요. 근데 이 발 쓰는 게 이 미스터 정한이 딱 그렇게 써요. 기린처럼 딱 그러니까 목을 딱 들고 이러고 써요. 이러고. 근데 제가 오늘 예상을 했는데 왜 예상을 했습니까? 지난번에도 제가 고민하다 예상을 안 했는데 했나? 아무튼 이번에는 2번 게이트고 선행을 갈 것 같더라고. 근데 뒤에서 올라오는 마필이 지금 모두 뒤에도 맛 같죠? 모두 뒤에 맛이 같고 아질키아 뭐 단주 조교도 안 했죠? 보니까 구절부 열창에 이건 열창은 그냥 흉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죠? 단주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7일 딱 한 주적인데 우후지 파행, 자전, 구절, 열창 그런 게 있네요. 구절이 저 많이 병명이 많이 떴네요. 모두 뒤에는 우전지 부종이네요. 이 부종도 보니까 거의 구절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지난번에 제가 다른 책에도 적어놨는데 저 말이 부종인데 구절 부위가 상당히 부었더라고요. 부풀어 올라 있어요. 부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런 것들은 참 요새는 마사에서 옛날처럼 이렇게 어떤 확실하게 질병을 갖다가 뭐랄까요? 발표 그러니까 발표는 하더라도 사람들이 이해하게 발표를 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 저도 좀 헷갈리더라고요. 자, 그렇고 이제 그런 것들을 그냥 여기는 이제 광양 돌풍이 있지 않습니까? 지난 첫 시간에 제가 정말 유연한데 말이 조금 뭐랄까 좀 뒤가 좀 들쳤죠. 안으로 기댔고 근데 이번에도 오늘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주중에도 그랬습니다만 오늘 누구죠? 범현이가 이렇게 여기서 딱 놔줘요. 요만큼 와서 왼쪽 채찍을 딱 때리니까 말이 싹 바깥으로 사행을 하려고 그래요. 이 정도는 그냥 인정하자고요. 다른 말들이 너무 못 돼요. 문제는 러너킨입니다. 러너킨. 자, 제가 지난 시간에 뭐라 그랬어요? 주행심사가 짧고 주행심사를 하고 나서 했기 때문에 기간이 얼마 안 됐죠. 주행심사하고 10월 10일 딱 한 달 주행심사하고 나서 이 습보를 안 하더라. 이게 정상이다.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정상이다. 이 410km 몇 킬로? 420km짜리를 갖다가 놔줄 필요가 뭐 있냐? 그냥 그렇게 속구보만 해도 된다. 근데 지난번에 결정타가 좀 없더라고요. 근데 어제 이제 제가 이제 이 김병철 선수가 이제 자꾸 이 김병철 선수 제가 비교를 해드리는 겁니다. 이 김병철 선수가 한 얘기가 맞는지 제 얘기가 맞는지 여러분들이 좀 비교를 해보시라는 얘기인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지금 러너윈이 12번 게이트고 게이트가 12번이죠. 12번이고 그 다음에 이 창만 와도 승부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12번에 불리한 점을 갖고 있고 불리한 점이죠. 1000m인데다가 근데 여기서 만약에 외곽으로 돌아서 2착으로 와서 승군을 한다면 조교사는 안타깝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3착을 올 것이다. 그러니까 즉 얘기는 제가 이렇게 풀어서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해를 그냥 하십시오. 근데 이건 얘 얘기고 제 얘기는 뭐냐면은 조교가 강해요. 그죠? 조교를 강한데 여기다가 그러니까 이건 병철이 얘기고요. 이건 제 얘기입니다. 조교가 강한 데다가 역시 체구가 작다 보니까는 쫙 놔주면은 자 이게 예를 들어서 직선이 350m인데 얘
250m만 딱 뛰어요. 그리고 나서 여기서 왼발로 탁 바꿔요, 발을. 그리고 탄력이 떨어집니다. 이게 뭐예요? 이거예요. 체구가 작은 마필. 한계예요, 한계. 그러니까 얘 얘기도 맞을 수 있고 제 얘기도 맞을 수 있고 얘 얘기도 틀릴 수 있고 제 얘기도 틀릴 수 있습니다. 근데 12번 게이트에서 그만큼 선행을 가려고 그러면 외곽으로 돌아 나와야 되는데 지금 조교 때 힘을 너무 많이 뺐어요. 근데다가 결정력이 없는 마필이기 때문에 엎친 데 덮친 격이 되는 거죠. 거기다가 여러분들 주로까지 무거우면 거의 죽음이 확실시해요.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김병철 선수께서는 이 조교사가 이런 불리한 점을 갖고 있는데 조교는 상관없이 가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어쨌든 얘가 지금 불리한 건 사실입니다. 저는 근데 무슨 얘기냐면 승부는 하긴 하되 하고 진다라는 얘기입니다. 하고 질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좀 불리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경주 자체가 그래서 아까 제가 미스터 정한의 선행을 예고해 드린 겁니다. 미스터 정한이 선행을 가면 근데 러너윈이 외곽에서 밀고 나온다. 그런 것까지 감안을 하셔야 되겠죠. 그다음에 아까 제가 그래서 기린 자세니 뭐 이런 말씀을 드린 게 경주마로서는 사실 빵점짜리거든요. 근데 러너윈이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냥 괜히 욕심이 생기는 거죠. 근데 이런 어떤 조그만 욕심 때문에 프로 갬블러는 거기다 갖다가 베팅을 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런 걸 꼭 한번 참아 보십시오. 참아 보시면 참다 보면은 경마도 끊을 수 있게 됩니다. 이경주였습니다. 자, 11마리 출전해 있는 3경주입니다. 그죠? 이제 여기 뭐 이게 이제 대표적인 얘기죠. 샛별이 같은 경우. 제가 그랬지 않습니까? 그 전에 문세영 기수 기존할 때 조교가 너무 강하다. 좀 이 작은 말을 왜 이렇게 세게 하냐. 조교 약하게 할 때까지 좀 약하게 해야 된다. 기다리자. 그랬는데 지난번에 조교 약하게 했는데 문세영 기수 타고 그래도 세게 조교했다 그래도 문세영 기수 타고 졌는데 만약에 이게 문세영 기수 탔으면 얘기가 달라졌겠죠. 근데 뭐 김혜선 기수가 타는 바람에 안 보게 된 거죠. 그런 맥락입니다. 지난번에 조교 상당히 약하게 했잖아. 그러니까 그런 맥락. 이 작은 마필, 발발발 거리는 마필을 조교 세게 해보세요. 어디 가서 힘을 쓰겠습니까? 힘 못 써요. 별빛이나 얘는 몸 자체가 그냥 머리부터 발끝까지 엉덩이까지가 얘는 뭐예요? 통나무예요. 통나무. 아주 뻣뻣해요. 480kg가 나가는 마필이 왜 못 뛰냐고. 그 이유를 빨리빨리 찾아내야 돼요. 여러분 빨리빨리 아까 예를 들어서 뭐 대박이 이건 뛰는 말이야. 별빛이나 이건 몸이 진짜 빳빳해. 이런 걸 찾아내지 못하면은 계속 갔다가 그러니까 밑밥도 주시라고요. 제가 그랬잖아요. 30%만 갖고 여러분들 밑밥 주세요. 밑밥 주시다가 70% 갖고 그날 그냥 퇴근할 수도 있는 거예요. 나갈 수도 있는 거예요. 30%만 갖고 내가 이번에 저 말한테 밑밥 줬어. 다음번에 속지 말아야지. 기억을 해 주셔야죠. 자, 퍼펙트 라이프도 마찬가지야. 왜 3창만 2번 와요? 도중이라서? 도중이가 못 타서? 제가 그러잖아요. 기수의 역할은 30%밖에 안 돼요. 말의 능력이 70%인데 이게 말의 능력이 70%인데 자꾸 기수 타로스로 돌려. 특히 이 조교사나 뭐 모르는 관리사들이 말 타고 들어오는 기수들한테 뭐 말이 어쩌네 저쩌네 그러지 않습니까? 그건 잘못된 거예요. 이건 제가 봤을 때는 조교사의 어떤 그 자질도 좀 의심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잘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잘못하는 경우도 있는데 지난번에 저거 보세요. 뭐예요? 스페셜하고요. 제가 죄송한 얘기지만 녹음이 다 끝나고 앉아서 한 5분 남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들춰보는데 사이즈가 걔네들 사이즈 중에서는 안 되는 사이즈였었더라고요.
그리고 탁 역시 이제 가서 제가 이제 뛰기 전에 그 얘기를 했어요. 이제 그 옆에 사람한테. 아, 이거 사이즈가 내가 보니까 아니다. 잘못 생각했다. 말만 껍데기만 보고 말 컨디션만 보고 그랬는데 사이즈는 한 수 아래구나. 아, 잘못 생각했다. 그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그러고 뛰는 걸 보니까 역시 잘못한 거 없잖아요. 현우가 잘 탔잖아요. 그 전에 입상했을 때처럼 똑같이 탔어요. 뭘 잘못했냐고. 주로가 조금 걔한테 좀 불리한 거죠. 걔도 발 꺾잖아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 당시에. 그런 상황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경주 역시 이제 퍼펙트 라이프는 뭐라 그랬어요? 도중이가 못한 게 아니고 좌측 발만 쓰고 그래서 자세가 삐딱하다 이겁니다. 이러고 뛰어요. 이러고 한쪽으로. 점도 안 해요. 얘 점도 안 합니다. 점도도 안 해요. 그냥 점도 안 하는 마필이 발도 뻣뻣하겠어요. 발 뻣뻣하겠어요. 그러니까 얘는 가질 것 다 가졌어요. 단점이라는 건. 단점은 다 갖고 있는 마필입니다. 얘가. 경주마로서. 이기려면 뭐? 선행밖에 없어요. 선행? 아니면은 뭐 초등학생 만나는 수밖에 없죠. 전설의 마녀 발이 너무 적어. 라오나모스인데 이게 그 토요일자 봉화사랑이랑 같이 동반 습보했던 마필이에요. 근데 얘가 더 낫더라고요. 낫긴 난데 얘도 뭐 이렇게 뭐 바로 된다라는 그런 장담할 수 있는 그런 마필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뭐 500kg에서 479kg 무슨 체중이 고무줄입니까? 과천키는 뭐 이경주에서 인정을 해야 되겠고 믿을 수 있는 말이 없어요. 내가 배팅을 확실하게 믿을 수 있는. 그러니까 또 아까 처음에 얘기했지만 분산을 해야 되는데 과천킨이 있기 때문에 분산 배팅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과천킨을 예를 들어서 과천킨이 문세영이 있어. 자 10번 샛별이에다 했어. 이거 2.5배라고 가정을 해. 그 이걸 못 빼. 예, 그죠? 그 다음에 볼빛이네? 뻣뻣해? 야, 웃기고 있네. 선행 가면 어떡하려고. 가져가. 얘네들 5번 전설의 마녀도 가져가. 또 뭐, 이거, 라오나모스도 이거 얼마나 뛸지 몰라. 근데 결과는 뚜껑을 딱 여니까 11텐 들어왔어. 얘 3만원. 만원. 그럼 3만원에 2.5배면 얼마야? 그럼 6만원 투자해서 2,500원, 3, 5, 15? 한 1,500원 이익 보내. 이거는 아마추어들이나 하는 짓이에요. 아마추어들이나. 이런 배팅 하지 마시라고. 그러니까 제 얘기는 배팅의 어떤 폭을 저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많은 배팅을 할 바에는 하지 마시라는 얘기입니다. 먹을 게 없는데 무슨 배팅을 합니까? 먹을 게 있을 때 하는 거죠. 아니 도박사들이 그 큰 돈을 걸고 먹을 게 없는데 하겠냐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2배에다가 나머지 7만 원, 70% 박을 수 있으면 배팅할 수 있으면 하세요. 이거는 하세요. 이거는 하시라고 2배짜리에다가 자신 있으면. 근데 아까처럼 그렇게 2배짜리가 있는 상황에서 4근육, 5근육을 산다는 거는 이건 전혀 의미가 없다라는 얘기죠. 의미가 없는 배팅은 하지 마시라는 얘기입니다. 자, 삼경주였었고요. 자, 11마리가 출전해 있는 사경주입니다. 1200m 국내산 6등급 안말경주. 이런 거예요. 이 경주도 역시 이제 제가 금요일 날 나가서 조교를 보는 이유는 물론 실수를 많이 합니다. 오늘 들어와서 지금 아직 그 책에 인쇄가 안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상가들 여러분들 그 책 옆에 보면 예상가들 예상 있지 않습니까? 오두마법. 그게 원래 일요일자는 금요일 아침 11시에 마감입니다. 11시에 마감이고 그 다음에 우리 그 책에 보면은 메인 예상이라고 그러죠. 서울경마 예상. 그게 조금 이따 제가 나가면 12시까지 마감을 시켜줘야 돼요. 마감이 돼야 돼요. 그래야 이제 인쇄가 1시에 들어갑니다. 이런 시스템이지 않습니까? 근데 금요일 날 제가 요거 끝나고 나가면 11시 반이에요. 지금 11시 5분 됐거든요.
그런데 이 들어오면은 금요일 날 조교 보고 들어오면 여기 들어오기 전에 9시 반 전에 예상을 팍 바꿔요. 어저께 생각하고 그러니까 어저께 이제 대충 이제 목요일 토요일 거 끝내놓고 일요일 거 대충 이제 머릿속에 구상이 있고 이제 잡아놓고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금요일 아침에 조교 딱 보고 아 저거는 아니구나 이렇게 바꿔요. 근데 예를 들어서 예상을 3개 바꾸면은 확률이요. 어떤 때 3개 다 틀려. 어떤 때 하나 건져 하나. 바꿔가지고 그냥 처음 생각이 맞더라고요. 그 처음에 제가 어떤 능력 플러스 조교 플러스 이런 걸 다 했는데 그게 맞는데 갑자기 가서 뭐 금요일 아침에 무슨 지가 조교 좀 본다고 볼지도 모르는 게 예상 바꿔가지고 맨날 제가 땅은 아니더라도 머리를 주워 박으면서 한심스럽다 그러잖아요. 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참 안타깝게 생각하더라고요. 아무튼 근데 왜 그런 얘기하냐면 이 새벽라이트가 이런 경우는 있어요. 새벽라이트가 여러분들 조교 패턴을 한번 봐주십시오. 일요일인가요? 월요일인가요? 그 다음에 목요일. 이 3일을 제가 지금 기억에는 3일을 습보를 했는데 이 펜스가 대놓고 하더라고요. 내측 펜스가 거기다 두들겨 패요. 오른쪽 채측을 씁니다. 근데 얘 보니까는 예전에 제가 이 말 기억하죠? 심혜다님 이거 오래 보신 분들은 기억하시겠죠. 첫 번째 이에리 기수가 탔어요. 데뷔전 때 4차 옵니다. 이거 제가 딱 기억하죠. 근데 절절절 메고 와요. 왜? 승부를 안 하니까. 근데 제가 그때 뭐라 그랬어요? 두 번째 경주에 지난번에 승부를 안 했기 때문에 이번에 인기를 잔뜩 끌 겁니다. 그래도 여러분들은 믿지 마십시오. 왜? 고개가 높기 때문에 머리가 높기 때문에 이마필은 간거나 안 간거나 똑같이 뜁니다. 그 또 4차 왔어요. 이혜리 기수가 타고. 그 다음에 문세영 기수 타고 칩니다. 아니 그러니까 뭐 중간에 많이 탔죠. 문세영 기수 타고 안 됩니다. 그러니까 승환이가 타고 2차 간번 옵니다. 근데 그 판이 속된 말로 똥판입니다. 네. 그 판에서 와요. 자,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 또 승환이가 타고 지니까 열이 받아서 막 갖다 두들겨 패니까 얘가 오늘 아침에 보니까 피죽도 못 본 것처럼 하고 다녀. 이걸 어떻게 하냐고요. 네. 근데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축 선정이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축 선정이. 얘가 이런 상태인데 지금 모닝스카이는 제가 지난번에 뭐라 그랬어요? 똑같잖아요. 이마필도. 그러고 나서 제가 이게 현장 가서 추천했나 그랬을 겁니다. 그냥 정말 제가 생각해도 바보죠. 희마다님 어때요? 추천했어요? 추천한 것 같은데. 얘는 빡 뛰다가 왼쪽 채찍을 딱 때리니까 얘가 확 바깥으로 사양을 해. 그래서 상혁이가 떨어져요. 제가 그때 뭐라 그랬어요? 사람들이 뭐라 그러는 줄 알아요? 저한테 질문한 게 저게 만약에 안 떨어졌으면 왔습니까? 그래서 제가 못 왔습니다. 이렇게 못 옵니다. 자기는 올 것 같은데요. 탄력이 제가 아까 토요일자에서 그 얘기했지 않습니까? 고개 높은 말. 뭔가 올라올 것 같아도 못 올라오는 게 이 고개 높은 마필이에요. 지난번에 어땠어요? 지난번에 3차 오잖아요. 만약에 얘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퍼펙트 비전 뭐 그 비카나 뭐 이런 마필 다 똑같은 마필들이에요. 왜 골드오라 같은 경우 아까 말씀을 드렸던 골드오라, 모닝스카이 고개 딱 얘는 더 심해요. 고개 딱 들고 뛰잖아요. 결정타가 없어요. 얘가 이기려면 뭐예요? 상대가 약해는 수밖에 상대를 잡아가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우리가 속된 말로 얘기하는 구미, 편성. 구미라는 얘기 하면 안 되는데 편성입니다. 편성. 상대가 누구냐에 따라서 틀려지는 겁니다. 상대가 누구냐에 따라서. 그래서 너무 믿지 마시라는 얘기고요. 클린업 그 피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아침에 보니까 말이 좀 절고 있고요. 기절초풍인데 기절초풍도 요거만 확인하세요. 오른쪽 뒤인가? 오른쪽 뒷다리가 약간 그런데 놔줄 때 보니까 스피드는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이경주 역시 조금 다분히 위험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사경주 마치겠습니다. 자, 12마리 출전해 있는 오경주입니다. 1000m고요. 최고 비술입니다. 찬호 기수가 지금 2일 정지 먹었죠? 2일 정지 먹었고, 그래서 이제 지금 최고 비술입니다. 최고 비술을 자 기대는 마필이죠. 그래서 이제 주행 심사를 다시 하고 나왔고, 제가 지난 시간에 뭐라 그랬어요? 기억하세요? 찬호가 이제는 바닥에서 경주를 펼칠 겁니다. 취입을 할 겁니다. 왜? 이게 바로 여러분들이 제가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초반에 스타트 해가지고 2번, 3번, 4번, 5번 이렇게 몰면은 직선에선 10, 11, 12, 13 이만큼의 힘이 떨어져요. 더블로 힘이 떨어져. 더블로. 그래서 말이 기대는 겁니다. 힘이 떨어지기 때문에. 힘이 떨어지기 때문에 기대요. 제 눈이 졸립나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제는 찬호가 스타트부터 붙들고 뒤에서 경주를 펼칠 겁니다. 라스트에 취입을 할 겁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페로비치 기수가 타죠. 예, 페로비치 기수가 모르지는 않을 겁니다. 조교 때도 지금 살살살 기대는데 많이 잡혔어요. 지난번부터 찬우가 조교했을 때부터 많이 잡혔는데 지금 조금씩 나아져요. 근데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이마필이 그 내측 사행이 힘이 없어서냐, 습관이냐, 아니면 어떤 체형에서 오는 단점이 있느냐, 이런 것들을 찾아야죠. 그죠? 힘이 안 차서 그랬을 때는 시간이 필요한 거고, 습관이 그렇다면 훈련으로 고쳐줘야 되는 거고, 체형, 무슨 얘기냐면 짝다리 있지 않습니까? 짝다리나 뭐 어깨 쪽에 어디 부상이라든가 뭐 이런 거, 그러면은 한쪽 발만 쓰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결국에는 힘이 떨어지면 아무리 스타트에서 힘을 안배를 해주더라도 어차피 동물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힘은 떨어집니다. 근데 그 힘을 얼만큼 초반에 안배를 해줘서 라스트에서 그런 탄력을 더 끌어낼 거냐, 이런 게 관건인데, 이 체형이 그렇게 생긴 마필들은 어떤 고쳐지지가 않는다라는 얘기예요. 고쳐지지가 좀 쉽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판단을 해야죠. 저게 힘이 차니까 뭔가 좀 사행이 없어지네. 여태까지 그러면 힘이 안 차서 그렇구나. 저게 습관처럼 기대네. 저게 어디 이상했나? 가서 뭐 체형이나 한번 이렇게 보고, 체형이나라고 그러면 안 되지. 체형 보고 이제 그런 것들을 판단해야 되겠죠. 여기서 이제 그 조제로 기수입니다. 조제로 기수. 어제 이제 저희가 이제 전문인들 좀 회의를 했는데, 이 기수가 나왔어요. 이 기수가 왜 나왔냐면 제일 잘 나갑니다. 제일 잘 나가. 이것 때문에 나왔는데, 그 전주에 뭐예요? 오늘 나오는 거죠. 건파이터. 건파이터. 이 건파이터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추천드린 거 알아요? 420kg짜리 3차 왔죠? 장거리에서 3차 왔습니다. 제가 이걸 추천했다 그랬더니 거기 예상가들이 뛰기 전이죠. 이제 뛰려고 이렇게 말 보는데 나보고 뭘 추천했냐 그러길래 건파이터 추천했다 그랬더니 참 가소롭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게 3차 왔어요. 뛰고 나니까 저걸 어떻게 봤냐, 이제 그런 식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하지 말고, 아무튼 저는 정현 기수를 얘기를 했고요. 어제 이제 그 전문인들 사이에서 나온 얘기는 조제로 기수입니다. 우연히 들어온 줄 알았더니 타는 걸 보니까 잘 타더라고요. 저도 이제 나가서 다시 볼 겁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정현 기수, 우리는 정현 기수를만 믿으면 됩니다. 자, 아무튼 이 G파이터의 그 주행 자세는 뭐예요? 역시 점두 운동을 안 하고, 얘는 특히 점두 운동을 안 하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목이 빳빳하고 고기가 높아서 안 하는 게 아니라, 제가 그랬죠.
모든 말은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하는 게 아니라 모든 말의 능력은 이 뒷다리에서 나온다. 이 뒷다리가 점들을 못하게 한다든가 뭐 여러 가지 뒷다리가 파행을 하면은 끌고 파행을 한다면은 능력이 안 나온다든가 그런 겁니다. 이게 뒷다리가 문제예요. 뒷다리가 저 멀리 있는데 사람 생각해보세요. 뒷다리가 저 멀리 있어 이러고 그럼 어떻게 되겠냐고. 뒷다리가 정상적으로 착착 들어와야 말이 또 힘을 차줘야 또 앞으로 나가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뒷다리가 나쁘면 뒷다리를 질질질 끌어요. 질질질. 그러고도 얘가 또 다시 한번 왜 1000m? 이 사람들도 알아요. 이 마필이 1000m밖에서 안 되는 480 맞아요? 490, 90kg짜리, 500kg짜리가 1000m를 뛰고 있어요. 왜요? 이걸 안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거 이상하지 않아요? 그러면 예전에 뭐 누가 이성일이가 탔던 410kg짜리 기모아 같은 거 보세요. 무슨 스포츠 서울밴가에 취입하는 이런 410kg짜리가 장거리 뛰는데 그냥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500kg짜리가 1000m를 뛰고 있다라는 게 그게 이해가 가냐라고 제가 반문을 하는 겁니다. 이해 가세요? 저는 안 갑니다. 그래서 금강제국 있죠? 정현 기수입니다. 지난번에 정현 기수가 탔어요. 정현이가 탔네요. 깡바닥에서 날라왔습니다. 한번 잘 보세요. 말 정말 잘 타는데 뭐가 좋으냐면요. 이 기수들이 또 딴 얘기 할게요. 기수들이 대부분 기승 자세를 얘기하는 겁니다. 기승 자세를 얘기하는데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기수들이 가장 중요하게 말 등에서 좌우로 안 흔드는 겁니다. 기승자세의 가장 중요한 생각하는 거. 기수들이 말등에서 좌우로 안 흔들리는 거야. 자, 말이 이렇게 똑바로 뛰고 있다고 생각하잖아. 근데 기수가 얘 위에서 좌우로 흔들어. 뭘로 흔들어? 채찍질로 흔들어. 채찍질 하는 방법이 가르쳐 줬지 않습니까? 제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채찍질이 엎드려 있을 때 이 주먹이 내 어깨보다 올라가면 어떻게 해? 올라갔어. 때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이 휙 흔들리죠, 이렇게. 다시 정상으로. 이렇게 말이 똑바로 뛰고 있으면. 딱 때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몸이 휙 돌아가죠. 예전에 임대규 교수 같은 경우는 짧으니까 더 돌아가요. 팔이 짧으니까. 그러니까 더 돌아간다. 그걸 최소화하기 위해서 문대규 교수가 어떻게 탔어요? 엎드려요. 말짱등에 더 붙어버린다고요. 그러고 흔들린 걸 최소화시키는 겁니다. 근데 키가 높고 자세가 말짱등에서 많이 떨어져 있는 사람들 있죠. 뻣뻣하게 타는 사람. 누구? 전도경 기수라든가 뭐 이런 기수들이 뻣뻣하게 창체 들려갖고 타는 사람들. 거기다가 라스트에 보면은 창체는 들려있는데 막 채찍을 때려요. 좌우로 막 흔들어. 말이 똑바로 뛰는 걸 방해하는 겁니다. 채찍질 많이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거 절대 똥기수입니다. 이거는 그 사람들이 와서 뭐라 그래도 제가 할 말이 있습니다. 제 만약에 이 방송을 뭐 항의를 한다 해도 채찍질 많이 하는 기수는 자기네 스스로 알아요. 자기네 스스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지만은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안 할래 안 할 수 없는 그런 환경이죠. 그래서 이 말을 똑바로 뛰게 스피드를 내게 막 하고 있는데 이 정현 기수 딱 보면은 딱 엎드려서 팔만 왔다 갔다. 시계 추천 탁탁. 항상 기술도 연습해요. 이 어깨 위로 주먹이 안 올라오게 여기서부터 쫙쫙 들어가게 때리죠. 그런 겁니다. 여러분들 막 채찍질 안 한다고 욕하지 마십시오. 채찍이라는 거는 부조, 제가 부부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넌 지금부터 뛰어야 돼. 딱 보여주는 게 원칙입니다. 그 다음에 이걸로 효과가 없을 때 한 대 딱 때리는 거죠. 딱 툭 쳐도 돼요. 그걸 두들겨 팬다고 해서 가죽이 찢어질 정도로 때린다고 해서 말이 나가요. 이미 힘들어서 지쳐있는 마필은 안 돼요. 프로펠러 달아도 안 나가요. 근데 여기다 채찍질을 그렇게 해대는 겁니다. 쓰니까 기수가 어쩔 수 없이 승부는 걸려있고 몸 보여주긴 해야 되겠고 보여준다고요? 보여주면 줄수록 이렇게 말은 더
안 나간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채찍질 많이 한다고 해서 여러분들 좋아하지 마시라는 얘기입니다. 자, 오경주였었고요. 자, 14마리가 출전해 있는 육경주입니다. 육경주. 자, 발원지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도 이게 능력은 되는데 이게 지금 한 발만 쓰고 고개 놓고 막 그러는데 이게 뭐였었어요? 주로 2점이었어요. 주로 2점. 근데 지금도 얘는 이런 주로도 괜찮아요. 무거운 주로서도 힘으로 뛰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이거 뭐 괜찮은 마필이고. 그 다음에 노던호제. 이경주는 드래곤 빌리지인데 2주 만에 출전하죠. 조교를 조금 세게 하고 동반스포도 해가는데 뭐냐면은 최고 430kg. 요건 체중 체크를 하셔야 돼요. 마이너스 체중은 안 된다. 그죠? 마이너스 체중은 안 됩니다. 만약에 마이너스 체중이 플러스 체중이다. 그랬을 때는 공략을 하셔도 좋겠습니다. 축으로 해도 좀 괜찮을 것 같고요. 여기 이제 제가 왜 이렇게 빨리빨리 가냐면 해동청입니다. 해동청. 이게 마찬가지예요. 제가 그랬지 않습니까? 지난번에도 이게 대박이다. 이제 그런 맥락인데 대박이랑 똑같다는 얘기는 아니고 제가 내심 속으로 넌 뛰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딱 하나 단점이 뭐야? 머리 높은 거. 이거 하나 때문에 안 뛴다라고 하기에는 이 몸통이나 모든 게 너무 좋습니다. 그러니까 체형이죠. 체형. 고개 높은 거 빼놓고는 이거 빼놓고는 몸도 유연해요. 유연하고요. 힘도 있고요. 뭐 근성이 없다 치더라도 이런 걸 갖고 있는데, 그러니까 근성이 없는 단점이 있더라도 장점이 2개나 있는데 너무 안 뛰더라고요. 이건 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마필들이 이제 거기다가 이제 앞말인데다가 좀 시간이 좀 걸릴 겁니다. 이 마필은 뭐 한 번은 타이밍만 잘 잡자. 만약에 한 번 입상을 한다면 타이밍을 잘 잡아야 될 것 같아요. 정말 오래 하신 분들 아세요? 예전에 제가 처음에 오니까 당나루가 딱 있더라고요. 박우릉 기수 탔던 40조 고옥봉 조교사가 걸렸던 이게 딱 한 번 들어왔으면 190 몇 배인가? 197배인가? 195.7배인가? 이게 타이밍이에요. 타이밍. 한 번 들어오고 패만 나갔습니다. 한 번 딱.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네. 자, 육경주였습니다. 자, 14마리 출전해 있는 7경주입니다. 1300m고요. 자, 오늘 아침에도 이 김동철 선수께서 황금별을 조교를 했습니다. 제가 이 김동철 기수가 조교할 때 보면은 그냥 어떤 때는 예시장 가서도 좀 얘기해주고 싶어요. 한번 전에 뭐 얼굴은 본 적은 있습니다만 대놓고 뭐 말은 그렇다는 얘기죠. 이 오늘 아침에 이 황금별을 조교를 하는데 보니까 주먹을 안 내리더라고요. 주먹이 자꾸 올라가요. 근데 이 황금별 마필이 머리를 이렇게 치켜드는 버릇이 있습니다. 그 치켜드는 버릇을 있는 마필을 주먹을 내려가지고 머리를 좀 내려줘야 되는데 주먹을 계속 올라가니까 머리가 자꾸 올라가죠. 이게 관건입니다. 제가 불안하긴 한데 이경주가 지금 인기권에 있는 마필이 황금별을 오늘 조교하는데 그렇다는 얘기고요. 여러분들 우리 용어에 보면 곱비 잡는 법의 그 일본 말인데요. 근데 이게 아마 한국말로는 없을 겁니다. 시다고찌와 우아고찌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다고찌는 조교사들이 옛날 조교사들이 시다고찌 잡으라 이제 그런다고요. 이건 뭐냐면 밑으로 눌러 잡으라는 얘기야. 머리를 내려줘라는 얘기예요. 우아고찌는 주먹을 위로 올리라는 얘기고요. 예. 근데 이 기수들이 나중에 이제 그 외국 교관들이 오면서 전부 다 이렇게 하는데 좀 틀려져야 돼요. 왜냐면은 고기가 높은 마필들은 좀 내려줘야죠. 내려서 좀 제어를 해주고 그래야 되는데 전혀 그게 지금 안 되고 있더라고요. 자, 이제 그 삼각선 호랑이 슈퍼엔젤이 여기 나오죠. 요거만 얘기하고, 그러니까 지금 얘기는 뭐냐면 순간의 선택을 놓고 이제 이경주가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왜 들어가느냐죠. 이 마필이 잘 뛰는 게 아니고
다른 마필이 못 띄워주길 기다리는 겁니다. 자, 슈퍼 엔젤인데 그 삼각선 호랑이님이 지금 그 삼각선 호랑이일 거 호랑이 맞죠? 그 이거나 노려야겠다고 하셨던 분. 자, 이 마필은 보면은 왼발만 써요. 왼발만 쓰는데 그냥 오른발도 쓰죠. 다 왼발만 다니는 건 아니고 주로 왼발을 쓴다라는 얘기입니다. 왼발을 쓰는데 단점이 여기서 뭐냐면 어깨가 뻣뻣해요. 그래서 신장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얘가 지금 여러분들 뭐 갔네 안 갔네 그런 얘기하죠. 지난번에도 보니까 나헐랭이님께서 제가 14조 말 뭐죠? 그거 뭐 돌체비타 말고 그렇다고 그래. 있다고 그러고요. 걔를 가서 예시장 가서 보니까 저기 누가 탔죠? 다카시가 탔는데 왼쪽에다 차 한 대를 했더라고요. 그러니 제가 여러분들 참 저의 치부를 드러내는 거예요. 솔직히 말씀을 드릴게요. 이런 데서 뭐 제가 여러분들한테 거짓말해야 뭐 소용없는 거고 왼쪽에다 차 한 대를 했더라고요. 근데 조교 때는 이게 안 보였거든요. 그 왼쪽에다 차 한 대를 한다는 건 뭐예요? 내측 사행을 한다는 얘기거든요. 그죠? 왼쪽 측. 근데 그날 뛰는 거 보세요. 기대려고 하니까는 안 기댔지만 기댐 때문에 라스트에서 탄력을 못 내요. 전혀 못 올라오더라고요. 마찬가지입니다. 이 슈퍼엔젤 같은 경우도 보면은 근데 이게 그날 나얼랭님이 제 게시판에서 뭐냐면 이 말이 지금 승부를 안 하고 있다는 얘기. 그러면 승부를 안 하는 이유가 뭔데요? 승부를 안 하는 게 아니라 못 하는 거죠. 분명해요, 그죠? 승부가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거. 이렇게 왼쪽 차인 데다 돌체비탈 거예요. 근데 오늘 아침에도 보니까 잘 뛰던데. 하여튼간 뭔가 있어요. 근데 그게 지금 내측 사행 때문에 그런데 얘는 지금 뭐냐면 어깨가 뻑뻑해요. 완전히 뻑뻑한 마필이에요. 일자 쓰는 거예요. 쭉 이렇게 이렇게 써요. 부드럽게 못 써요. 그러니까 얘가 지금 안 간 게 아니라 지금 저걸 보면은 여기 성적을 보면은 이게 안 간 거냐요. 거리 늘면서 지금 계속 거리 늘고 상대 강하면 못 오는 거예요. 근데 오늘은 상대 약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얘의 단점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삼각형 호랑이 얘가 안 된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런 게 단점이 있기 때문에 얘가 취입을 해주면 좋겠지 않냐. 얘라고 단점 없어요? 발 꺾는 거. 지난번에 누구죠? 하정훈이가 탔죠? 얘 비 오는 날. 근데 펜스가 대놓고 올라오는 거 보니까 발을 꺾는데 그 불량주로에서 못 올라오더라고요. 근데 저는 불량주로보다 차라리 무거운 주로가 낫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밀어붙이는 겁니다. 그 다음에 플라잉 캐치 있죠. 조교 잘해. 기본 능력, 힘. 그러니까 힘입니다. 얘는 힘이 없어요. 근데 플라잉 캐치는 힘이 있어요. 유연성이고 지금 계속 파행 때문에 못 뛰었던 마필인데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럼 결국에 얘네 수입밖에 없어요. 지금 뉴난초요? 뉴난초 선행 가야 돼. 얘 지금 지난번에 하이에네이시 무슨 이제 헤네시 댄서 걔랑 맞짱 까가지고 그냥 간신히 이긴 마필이에요. 흔히 1300이잖아요. 1300. 뉴난초 선행 가도 여기서 무거우면 뭐 쓸 텐데. 그죠? 그래서 순간의 선택을 좀 봐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7경주였었고요. 자, 9마리 출전해 있는 8경주입니다. 이 경주도 역시 이제 건드리지 마세요. 만약에 이 경주를 실패했다. 그럼 내가 복구를 해야 되겠다. 그래도 그냥 퇴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이 경주가 샤크도 지금 안으로 기대죠. 단점이 있죠. 그 다음에 이 로열스타 지금 말이 마시가가지고 조교 못했죠. 큐피드 총알이 1번 게이트예요. 지난번 뛰는 거 보니까 간신히 왔더라고요. 얘도 뭐 체구 그렇게 크지 않죠. 앞말인데다가 1번 게이트의 선행이라는 것 뿐인데 위험성이 다분히 있기 때문에 제가 7경주를 뭐 성공 여부를 떠나서 좀 임페라토르, 뭐 다카시 기수의 56.5 휴양 공백기 이런 거는 역시 이 경주 보세요. 1번 있죠. 그 다음에 4번, 6번, 8번, 9번 이 5마리를 갖고 배팅을 해야 돼요. 5마리에서 죽일 수 있으신 분들은 공략을 하십시오. 근데 지금 이것도 저것도 다 지금 뭐 단점만 말씀을 드렸는데
얘네들이 만약에 지금 뭐 로열스타도 선행감은 1200에선 1000m 하지 않습니까? 1200까지 되는 마필이고 샤크도 뭐 1200 정도는 따라가도 되는 마필이고 큐피드 총알, 태풍돌보 다 그렇습니다. 그럼 이것들을 다 빼고 어떻게 공략을 하냐고요. 배당도 분명히 없을 텐데. 그래서 팔경주 역시 좀 쉬어갔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고요. 자, 12마리 출전해 있는 구경주입니다. 우리의 또 선수께서 이 로드 일이 안 된다고 강조를 해요. 제가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전부 다 1400에서 들어왔네. 1300만 돼도 제가 빼드리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렸던 마필입니다. 오늘 1700이죠? 빼야죠, 먼저.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여기 이제 건파이터가 나오는데 이 건파이터가 지금 오늘 추로 가야 되겠죠? 그죠? 키노주스는 지금 파행기 보이고 있고 건파이터만 제일 멀쩡한데 얘가 나이 먹은 순말이죠? 나이 먹은 순말 410kg짜리예요. 410kg짜리인데 목요일날 눈 올 때 그 안쪽에서 막 습부를 하는데 보니까 여기서 잘 뛰더라고요. 지난번에도 잘 뛰어가지고 제가 추천드린 건데 근데 여기서 탄력이 딱 죽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토요일자에서 눈이 오면 발굽에 눈하고 모래하고 같이 뭉쳐져서 이게 붙어버려요. 아주 여러분들 말들 평보로 이렇게 눈 올 때 눈 막 내릴 때 이렇게 뭐 운동시키지 않습니까? 그러면 발굽에 이렇게 이쁘게 아주 우리 신발에 진흙 쫙 묻듯이 붙어버려요.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모래랑 같이 섞이면은 이 작은 말들 이런 말들 나한테서 탄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다가 자 그날 이제 그런 예를 드는 게 뭐냐면 이 주로가 이제 무거워지면은 이런 마필들이 더 힘겨울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경주 역시 뭐 그렇다고 해서 다른 마필들이 대안이 있는 것도 아니고 담양 젠틀면 지금 뒤 쫙 벌리고 뛰는 마필 2등치에 못 뛰는 이유 뒤 벌리는 거죠. 뭐 있어요? 2등치 500 몇 킬로예요? 530kg 힘으로라도 뛰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500kg가 넘어가는 마필이 못 뛰는 이유가 뭐예요? 다 어딘가 단점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 담양 젠틀맨은 뒤를 벌리는 마필이다. 그래서 역시 이제 이 건파이터가 축이 될 수밖에 없는데 그런 단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역시 팔경주나 구경주나 그렇게 위험성을 갖고 배팅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를 좀 하는 거고요. 자, 구경주였습니다. 자, 9마리가 출전해 있는 10경주입니다. 1800m고 사실 이 경주에 누비킨을 좀 노릴까 좀 싶었습니다. 근데 누비킨의 단점을 이미 말씀을 드렸죠. 머리 빳빳한 거, 왼쪽 뒤 파행. 그 이후로 지금 근데 제가 그랬지 않습니까? 지난 시간에 얘가 제일 센데 뛰는 거예요. 제일 센데 뛰었는데 이런 단점 때문에 그러니 이게 단점이 얼만큼 이번에는 뭐 막 들고 조지는데 그래도 말이 살아나지는 않더라고요. 여기 일진을 왜 그러냐면 일진하랑이 지금 월요일 날인가 일요일 날 땐간 동반 선샷이라는 마필 아까 이제 1000m 나오는 선샷이랑 동반 스피드 얘는 이제 순간 스피드는 좋죠. 순간 스피드는 좋은데 얘를 못 따라가더라고. 막 두들겨 패는데. 근데 지난번에도 그랬어요. 지난번에도 그러고 3차 오더라고요. 지난번에도 그러고 3차 왔고 만승불패 오른쪽 뒷다리 질질 끌고 다니고 디플로매틱 미션 이거 고개 딱 들고 뛰는 힘으로 뛰는 마필이지 않습니까? 지난번 경주는 불량주로에다가 아까 얘기했던 스토리텔링 제가 말 실수해가지고 이게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그랬던 말이지 않습니까? 그런 거 이기는 말이에요. 물론 얘가 지금 거리가 늘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유리할 수는 있습니다. 고개 같은 걸 아까 얘기했듯이 말을 잡아가지고 힘을 안 빼서 그냥 놔주면 그냥 색총 쏘듯이 쏴버리면 되는 건데 글쎄요 조금 어려운 경주입니다. 그렇게 쉬운 경주 아니죠. 누비킨의 컨디션을 좀 체크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정상미를 지금 구절부, 양전 구절부 자상이 떴지 않습니까? 이틀. 그러니까 말이 약간 아껴서 걷는 그런 느낌이더라고요. 자, 이상 10경기였습니다.
자, 13마리 출전해 있는 오늘 마지막 경주입니다. 여기 다른 거 얘기 안 하고요. 자, 송암스타입니다. 송암스타. 근데 먼저 저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NG 뭐 재녹화 이런 거 없어요. 근데 이게 언제 토요일 언제 출전하나? 제가 완전히 여러분들에게 실수를 했네요. 이게 뭐 어쩐지 아까 말 이름을 보는데 트리플 샤이닝이더라고요. 예. 토요일 4경주에 범현이가 타는 트리플 샤이닝 35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제가 D를 벌린다 그랬지 않습니까? D를 벌린다. 근데 지금 이 트리플 라이트가 여기 나오니까 생각나는 거예요. 이렇게 멍청해요. 그 D를 벌리는 게 아니라 걔는 머리가 높고 앞이 들려 채공이 있어요. 그건 마찬가지예요. 제가 좀 어떤 단점은 있는데 단점이 틀리긴 합니다만 단점이 있는 마필이고요. 그거는 뭐 어떻게 끝나갈 시간에 또 마지막 경주에 그게 이 트리플 샤이닝 라이트가 나와가지고 그걸 기억나게 하네요. 죄송하다는 좀 말씀을 드리겠고, 오늘 여기 이 경주 1번 송암스타를 말씀드릴게요. 마찬가지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뭐예요? 결정력 없다는 거. 이등치의 결정력 없는 거. 얘를 보니까 뭐가 문제냐? 어떤 단점은 찾지를 못했는데 하는 행동을 보면은 저러니까 못 뛰는구나, 그러니까 안 뛰는구나 이렇게 좀. 왜냐면 범현이가 펜스에다 대놓고 때리는데 자가를 그러니까 덜렁덜렁 돼요. 꽉 물고 딱 때리면 탁 반응을 보여야 되는데 절대 안 보여요. 그러니까 얘가 여태까지 3착 3착 4착 이렇게 오는 이유가, 그 언저리만 오는 이유가 그냥 힘으로 그냥 나 요만큼만 뛰고 말래 그러고 끝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송암스타를 너무 과신하지 마시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말들은 보면은 상대가 세든 약하든 간에 꼭 그만큼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게 제가 그런 표현을 해드리지 않습니까? 따라다니는 말들이라 그러죠. 우리 표현으로 따라다니는 말. 그게 무슨 얘기냐면 센 데 가면은 4차, 약한 데 가면 3차. 입상은 안 돼. 배트에게는 전혀 필요 없는 마필. 제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옛날에 무슨 뭐 늘푸른 뭐 탑인가 뭐 이런 마필들 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딱 3착 4착 오는 마필. 배팅에 필요 없는. 그러니까 이런 마필들은 보면은 여러분들 그런다고 해서 못 버려. 삼복성식. 그 삼복성식 정도로 안전장치는 해두고 가십시오. 배팅이라는 게 예를 들어서 어떤 그 손해를 보지 않으려면은 안전장치는 해두고 가는 게 좋겠죠. 근데 만약에 삼복성식까지 공략을 해가지고 내가 안전장치를 해두고 가서는 내 배팅 작업으로는 도저히 수지가 안 맞는다. 쉬어야죠. 쉬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기 지금 에코플로, S기수, 인라이프 지난번에 제가 그때는 그랬지 않습니까? 주로가 무겁기 때문에 한 번은 통할 수 있는데 뭐 이번에도 말은 좋습니다. 파티레이나 T 이렇게 막 사지 흔들리는 마필이고, 천년의 품 문세영 기수가 선행가도 라스트에 쓰는 마필. 얘 왜서요? 참 이 얘기 해드리고 가야지. 얘 왜서요? 얘 뛰는 자세 보세요. 머리가 땅바닥에 그러니까 낮아. 앞다리가 슛다리이기 때문에 짧기 때문에 엎어지는 자세예요. 제가 그렇게 표현을 해드리니까 앞이 낮아요. 체형은 좋은데 앞뒤 바란스가 안 맞아요. 그래서 라스트에 이렇게 쓰는 겁니다. 선행을 가도. 그러니까 얘는 여태까지 뛴 거 보면 뒷심이 없어. 다 13초 다 이상이에요. 그래서 선행 이런 무거운 주로 해서는 얘가 선행을 간다 치더라도 뒤에서 올라오지 못하는 다 못 올라온다 그럴 때를 빼고는 얘를 그렇게 과하게 평가해서 과대평가해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11경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2월의 첫째 주, 12월 첫째 주, 12월 5일과 6일 양일간 예상 모두 마쳤습니다. 여러분들 뭐죠? 영하로 떨어진다니까 좀 기대하십시오. 좀 불편해도 조금 그게 나을 것 같아요. 경마하는데, 배팅하는 데는 조금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자, 이상 유진아였었고요. 건강 꼭 챙기십시오. 감사합니다.